이렇게 말했다가 자세히 생각해보니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유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 9개월 만에 사망 원인을 번복하고 죄송하다 사과했는데요. 왜 이 시점일까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서울대병원 측은 아니라고 하지만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양해 말씀 구하는데요.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진행하는 와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기침하고 있으면 대신 진행하세요. 예, 근데 기침하시니까 허스키한 목소리도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에서 저를 비판할 때는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바꾼 건가요? 예를 들면 비판할 일이 있다. 그러면 예. 비판받는 것은 뭐 당연할 거고 칭찬할 일이 있다. 그럼 칭찬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감기 걸린 걸 칭찬하는 건 계속 걸려 있어라. 아니 감기로 인한 것이지만 목소리가 예. 허스키해서 좋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송아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가 백남기 어르신 사망 사건인데요. 특별히 관련이 되어 있으신가요? 예,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민변. 민변에서 이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제 이 사건에 변호단을 구성을 하고 이제 각종 법률 대리 자문 업무 등의 이제 각종 업무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민변 안에 지금 변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약 10여 명의 회원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변호단의 간사를 맡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변호인도 꾸려진 위원회나 혹은 이름은 뭔가요? 저는 고 백남기 농민 변호단 뭐 이렇게 정식 명칭을 쓰고 변호단? 있습니다. 예. 대표는 누구예요? 지금 이정혜 지금 변호사님께서 예, 지금 단장으로 계시고요. 단장으로 계시고 송아람 변호사님은 예, 저는 간사를 맡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장강신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 총경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총경이면 경찰서장인가요? 예, 저희 부친께서도 경찰 출신이니까 우린 경우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은 3.15 부정선거가 나고 그때 공무원들 대거 잘릴 때 그때 옷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억 속으로 지금 타계하신 지 한 20년 됐고요. 그래도 경우의 가족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경찰이어서 제가 3번 체포됐습니다. 경호회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경호 회장도 바뀌셨습니다. 아, 그래요?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막 경호 회장도 바뀌는 바뀌시더라고요. 예. 자, 김 기자님 어떻게 네. 된 사건이죠? 네, 그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이 1년 7개월 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를 하는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사과를 했나요? 오늘 사과 발표를 했죠. 어허. 오늘 한 겁니다. 네. 사건은 이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가 집회에 참여했다가 살수차에 물대포를 맞고 11월 14일 아닌가요? 14일입니다. 네, 14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11월 14일. 11월 14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는데 백남기 씨가 2016년 9월 25일 날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예. 사망한 이후에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사망 진단서에 당시 그 백선아 교수 명의로 예.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는 진단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고 계속 갑론을박 논란과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예. 결국 서울대 의대는 의료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병사가 아니라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리고 외인사로 진단서를 변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오늘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게 되게 이르렀습니다. 네. 그럼 경찰청장이 사과하기 직전에 서울대 측에서 네. 9개월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외인사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9개월이 아니고요. 정확히 예. 얘기하면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료법 소송을 제기했고 예. 그 소송에 따라서 서울대 의대 측에서는 윤리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고 발표한 것은 지난 6월 13일이었습니다. 6월 13일. 네, 그렇습니다. 외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6월 13일.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이게
그 듣는 분들은 우리는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외인사, 병사 사실 뭐 쉬운 말은 아니에요. 예. 얼핏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 외인사, 병사 그 차이를 좀 구분해 주시죠. 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외인사는 이제 기존 질병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런 예. 것이 이제 외인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요- 원인이 이 장면에서는 외인사라고 외부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물대포를 맞은 충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사라 하면 병사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백선환 교수가 주장을 했던 것은 이제 이제 백남기 농민이 돌아 사망할 때 이제 그 급성 심부전이 이제 왔었는데 예. 그 급성 심부전은 이제 유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해서 이제 발병한 것이고 그 급성 심부전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병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서울대 병원이 설립된 이후 사망 진단서를 변경한 것이 이번 처음이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야. 서울대병원 훌륭한 일을 했네요. 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진단서라는 것은 이제 예. 의료법상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이제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은 이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까지 뭐 진단서의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르러서 이런 이제 정정, 뭐 수정이 예. 이제 처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총경님. 예. 당시에 그것을 그 병사라고 했을 때 국민적 논란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예. 문제제기도 많았고 상식적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보고 제가 입장 받고 한번 그 경찰관들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가령 병사와 외인사 논란.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외인사인데 병사라는 건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고. 자, 우리 경찰로 만약에 와서 현장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피습을 당해서 예. 이제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러다가 합병증이 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예, 무슨 자, 그럼 폐혈증이라든지 합병증 와서. 예. 당연히 합병은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런 예. 중한 어떤 타격을 받고 나면. 자, 그러면 그걸 만약에 이거는 외인사가 아니라 나중에 원인이 된 병 때문에 죽었다고 병사로 끊어주고 그 병사라고 주장을 해서 그 병사 진단서를 가지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가서 가령 국가유공자 등록하려 하니까 이건 병사로 죽었는데 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느냐. 우리 못 해주겠다 한다면은 경찰관 속은 어떻게 했느냐. 아마 경찰관 내부에서 난리가 날 거다. 아하.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럼 거예요. 현직 경찰들에게 그 역으로 여쭤보신 거예요? 아니죠.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 설명을 하고 페이스북 경찰 인권센터를 제가 운영을 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런 주장을 했더니 다 동의하는 거죠. 뭐 물론 그 경찰관이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뭐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 경찰관이 죽음을 명확하게 한다고 그 경찰관을 부검까지 하겠다고 덤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거를. 예.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요. 백남기 어르신이 광화문에서 쓰러졌고 11월 14일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에 해화경찰서에서 예. 병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예. 병원장은 등산 중이던 백선아 교수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처리해라. 라는 지시 받고 밤 10시쯤에 왔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고가 났다고 한다. 물론 이제 민중 총궐기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이 있었지만 해화경찰서에서 병원장에게 전화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대단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이라고 할 것 없이 경찰관이 의사를 바꾸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를 그거는 바꾸라고 했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 예. 병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언가 예, 조치를 부탁하면서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은 그 해화경찰서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 해화경찰서는 거의 전달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하. 의사결정은 그보다 상위 그룹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지. 예. 해화경찰서 실무진에서 병원장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 해화경찰서장이 연락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어디론가부터 윗선에서 상부에서부터 연락을 받고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경찰서장을 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왔다 하면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병원 측에다 맡겨놓겠죠. 당연한 겁니다. 예.
송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변호사분들도 그건 한 1년 6개월 동안 예. 그 2년 가까이를 함께 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연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예. 가족들도 중간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1년 그 9월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돌아가실 때예요. 예, 그러니까 11월 14일서부터 예. 그 1년 가까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이미 그 백남기 어르신께서는 이제 사건 발생 당일에 예. 이제 그 서울대 병원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사실상 수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미 구두 소견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생 가능성이 없으시다. 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들었던 상황인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가족분들은 이제 급하게 이제 오셔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백선호 교수가 와서 이제 그래도 한번 수술을 해보자라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아니에요? 예, 매우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하. 근데 또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쨌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위기에 처했는데 어쨌건 수술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예, 심정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된 상황이었고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그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실 당시까지 2016년 9월 25일까지 의식을 회복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이제 의식을 회복하시지 못한 채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그동안 쭉 이제 입원해 계셨던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총경님, 이게 그때 돌아가실 당시 상황도 유해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운동 단체들 일반 시민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경찰 병력이 서울대병원을 싸고 그리고 왜 그 유해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얘기했나요? 부검을 하겠다 그랬나요? 부검을 하겠다고 했던 거죠. 가족들은 부검을 원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부검이라는 있을 수가 게- 있죠? 가족들이 그러니까요. 원치 않는데. 뭐 가족 원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형사법적으로 부검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부검을 할수 있다? 예, 그런데 아하. 그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민변도 그렇고 그 유족들도 그렇고 극구 반대인 거죠. 가령 부검을 해서 그 죽음과 별로 관계가 없어도 그분의 뭐 가지고 있던 평소에 지병이라든가 질환이 나타난다면은 이런 쪽으로 그 질환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또 왜곡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검을 한다고 하는 거는 죽음의 원인, 예. 그러니까 외인사라고 하는 죽음의 원인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관이 범인을 예. 검거하다가 피격당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사망에 이르렀는데 엉뚱한 이유를 대면서 병사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병사라고 진단서에 적혔다는 이유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 사람은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못 해주겠다든가 연금을 못 주겠다 한다면 예. 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경찰과 일촉즉발의 상황이 몇 번씩 반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때 상황도 어찌 보면 촛불이 막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후에 나왔는데, 박근혜 국정농단하고 사건이 겹쳐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경찰이 강제로, 부검 집행을 했을까요? 아마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유가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부검 영장을 가지고 그걸 집행하려고 강제했을 때 오는 그 부작용 혹은 역풍이 만만치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을 부분은 네. 왜 부검을 그러면 하자는데 부검을 하면 더 정확한 그 사망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라고 그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얘기를 했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양측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 아하.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대 병원에 사망 진단서가 이미 나왔는데 그것을 병사라고 처리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서울대병원의 어떤 조치나 아니면 행동에 신뢰를 할 수 없다. 경찰 측의 조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검을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결과도 사실은 신뢰를 주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사망 진단의 원인을 바꾼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개연성은 있고 아하.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의 문제로 좀 서울대병원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권의 차원의 문제에서 신뢰 차원을 묘하게 물타기를 하시네. 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이제 그 부분은 이게 과연 정권 차원의 문제였는지 아닌지는 예.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외인사라고 밝혔어요. 예. 그럼 이제 가해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외인사라고 밝히고 경찰에 사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뭐 이제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 이제 예.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이제 예. 그 가해 경찰관들을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그 당시에는 돌아가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혐의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이제 사고가 난 사고가 다음 주에. 난 지 바로 다음 주에 고발을 했었고 이제 해를 넘겨서 이제 저희가 2016년 3월경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해 경찰관들과 이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이런 위협한 직사살수 행위로 인해서 이제 여러 종류의 피해를 입으신 이제 그 백남기 어르신과 이제 유가족분들의 손해를 예. 배상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민사 형사의 그 큰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런 직사살수 행위 자체가 이제 헌법상 보장된 그 백남기 농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 생명권이라든지 뭐 집회자 이런 것들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또 마찬가지로 헌법선도 낸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외인사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고소 내용도 예. 살인 미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네, 그래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검찰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정정된 사망 진단서를 이제 자기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당연히 저희도 이제 진단서를 확보를 해서 이제 예. 검찰에 제출도 하고 이제 별도 의견을 뭐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남기 어르신 사망 사건이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나? 예, 지금 뭐 하나의 큰 계기가 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총장님, 예. 총경님, 그때도 많은 언론에서 언론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사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경찰이 얘기하는 경찰이 이제 동영상으로 안전하다 뭐 이렇게 들고 있어도 별로 큰 피해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언론사에서 고발 프로그램에서 실험해 보니까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뭐 휘청할 정도로 날아가고 그게 경찰이 주장했던 거하고 틀려요? 그거는 그 당시 경찰이 뭐 진짜 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했던 거죠. 예. 이 살수차 이 수압을 올려서 쏘면 사람 몸이 날아가는 건 보통인데 그걸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었고요. 사람한테 그걸 직사로 더군다나 수압을 올려서 쏜다는 거는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규정 위반한 건가요?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 당시에 살수를 할 때 뭐 RPM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였는지 이런 예. 부분을 갖다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뭐 그러니까 살수에 대한 기본 매뉴얼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곡사를 해야 됩니다. 곡사 이 예. 집회에서 현역으로 계실 때 물대포 쏴보신 적 있어요? 뭐 저희들은 물대포는 안 했어도 저 기동대도 여러 번 있었지만 예전에 몇 년도에 퇴직하셨어요? 저는 2013년도 했습니다. 2013년이면 광우병 당시에 현역에 계셨을 때고. 그때 당시 있었죠. 예. 기본적으로 뭐 예전엔 제류탄 같은 것도 사람에게 물이라는 게 속도가 올라가면 이건 사실 돌이나 마찬가지로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곡사를 해야지 기본입니다. 곡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이렇게 쌓고 그렇죠.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단 한번 힘을 빼고 그렇죠. 힘을 빼고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집회하는 분들에게 조금 약간의 위험한 가할 정도이지 직사를 하는 순간 직접 발사하는 순간 그건 위험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초겨울 날씨였거든요. 예. 그렇죠. 초겨울 11월 시에 14일 이 날. 찬 물로 만지면 살을 에이는 듯한 어떤 충격이 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곡사를 해도 사람이 몸에 물이 젖으면 추워서 몸이 떨리기 때문에 이제 그 군중들을 갖다가 해산시키는 그런 정도 효력은 발휘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직사살수했다는 건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야, 우리 대학교 다닐 땐 그 이한열 열사의 예. 사태도 있고 그랬었지만 총류탄은 이제 화가 나면 경찰들이 45도 각도 발사 원칙을 어기고 직접 대놓고 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었지 총류탄이 물로 바뀐 거네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그 개개의 경찰관보다는 그 명령 체계. 지휘부를 그걸 때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거 못하고 통제하라고 그 지휘관들을 갖다가 파트로 세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건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임은 이번에 이 지휘 체계가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지휘 체계에서 살수하라고 명령을 내린 걸까요? 그랬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것을 만약에 수사를 하면은 예. 딱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 민중 제2차 총궐기대의 예. 집회관리 대책 회의를 분명히 경찰청에서 했을 겁니다. 그 대책회의 석상에서 그 당시 청장이었던 강신명 청장이 예. 어떤 지침을 줬느냐. 아, 이제 그때 이거를 회의록을 봐야 밝혀야죠. 되네요. 그렇죠. 뭐 경찰청장이 직사살수해가지고 해라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하자면 그건 현장 지휘관이 판단일 텐데 그 집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냐.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청장이나 수뇌부가 그 집회에 대해서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밝힐 수 있는 그 중요한 그때 계기라고. 집회 대응 방침 회의를 보면 강신명 청장의 책임성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대형 집회가 있으면은 서울경찰청에서 그 이제 집회를 관리를 하고요. 예. 그 서울청장이든 차장이든 그다음에 경비부장, 정보관리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 경찰청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청 이제 경비정보라인하고 같이 청장 예. 참석하에. 그럼 그 자리에서 청장이 기본적인 지침을 주죠. 예. 총경님, 예. 살수차에서 참수리차? 개그하는 겁니까? 저도 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수리차는? 저도 지금 그 발표를 보고 좀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뭐 아마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고 며칠 안 돼서 바로 아마 이제 그 참수리차로 바꾸겠다. 그 참수를 하는 이유는 물 숫자 뭐 1월 2자 해가지고 물을 예. 이렇게 이용한다. 물을 참되게 이렇게 한다. 이 가뭄에 물대기 할 때 물레방 하나 돌리는 거라면 몰라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전 납득 근데 안 이제 정권 교체된 이후에 이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부끄러우시죠? 네, 근데 장총경님이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예. 경찰 인권 하시는 분이 왜 여기서 사과를 합니까? 물대포 안 쏘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대포 부득불하게 쏘게 되면 네. 좀 위험만 가하고. 이제 살수차라고 우리가 살수차는 이제 물대포라고 하는데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꾸 이제 외국하고 비교를 하는데 제가 이 집회를 그 문제 때문에 꽤 여러 나라를 가서 그쪽에 경비 경찰들하고 회의도 하고 자료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 가령 런던 같으면은 그 런던 경찰청 그 경비부서에 가서 예. 직접 이제 그런 걸 교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런 그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살수차가 동원됐다면은 그거는 이미 집회가 아니라 폭동입니다. 거의 그럴 때 단계에 들어서면서 그걸 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화 행진 차원에서 그 앞을 가로막고서는 그런 집회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나 정부의 발표에 그게 거짓이었던 거죠. 국민을 속인 겁니다. 직접 가서 본 제가 이렇게 집회는 바뀌어야 된다고 이 보고서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유럽 쪽에 유럽과 비교하면 우리 무척 평화적인. 그럼요. 이런 집회면은 아마 그 유럽 쪽 같으면은 경찰관들이 보호하면서 갈 겁니다. 다른 쪽에서 방해를 할까봐. 제가 그 촛불 그 집회 때 한 12월 달쯤에 이제 프랑스에서 한류에 이렇게 폭 빠진 아이돌 가수들이 왔어요. 프랑스인들. 그 친구들 한 너댓 명이 이제 우리 그 촛불 문화제에 왔는데 그 친구들 한 20대 초반의 남성 이렇게 섞여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하나도 왜 안 때려부시냐요. 그렇죠. 유럽은 이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자체, 파업이라고 하는 자체에 폭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도 때려부시는 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과하면 진압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때려부셔? 이러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회가 무척 평화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우리나라 집회가
사실은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경찰이 앞을 가로막지 않으면은 이 폭력 집회라는 건 없다. 예. 경찰이 물러서면은 반드시 이거는 평화 집회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물러서야 된다는 주장을 참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지만은 그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은 예, 대응 방침이 달라집니다. 예. 송 변호사님. 예. 그 백도라지 씨, 그 백남기 어르신 딸이죠. 예. 이분이 경찰이 바깥에서 선언하는 것과 가족들을 대하는 것과 너무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 예. 그 지금 오늘도 사실 예. 그런 장면들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제 뭐 이제 이른바 사과라는 걸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과라는 것은 일단은 최소한은 그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과 멘트를 하는 것이 어떻게 사과인지 일단은 뭐 가족분들이나 뭐 저희 변호사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정권에 사과한 거 아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참 예.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이제 문제가 그 이철성 경찰총장이 요즘 이벤트를 많이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돈봉투 술자리 만찬 네네. 조사하겠다고 그러질 않나? 수사 가능한가요? 검찰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것도 수사하겠다 그러고. 네.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벼랑나 이런 그 퍼포먼스가 많아졌어요. 오늘도 그런 퍼포먼스 중에 하나 아닌가요? 글쎄, 이건 뭐 퍼포먼스라고 뭐 치부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한. 일단 사과는 의미는 있다. 사과는 의미가 있죠, 당연히. 예. 개인적 생각입니까? 조선일보 논조입니까? 예.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예. 아마도 뭐 회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올바르지 않은 일을 이른바 이게 사필 규정이지 않습니까? 바로 잡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시인하는 거 아주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장신중 총경님도 계시지만 예. 우리의 죄송합니다. 집회 문화라는 게 과거 이 독재 시대나 아니면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는 시대의 집회 문화에서 크게 또 벗어나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있었던 촛불 집회는 정말 진일보한 집회죠. 진일보한 예. 집회였는데 사실 그 전까지 있었던 집회는 집회마다 대척하고 하면서 이게 집회를 물리적 충돌을 사실은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겠다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집회 참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집회를 시작하지만 사실은 집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슈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면 충돌이 야기되는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인 거죠. 예. 경찰은 예컨대 위에서 그러니까 집회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할 때 아시겠지만 장소와 시간을 다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집회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경과하고 정해진 장소를 벗어났을 경우에 이제 해산을 결정하고 그럼 해산하라 지시를 내리면 이번처럼 물대포를 쏘거나 해서 강제 해산이 진행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문화를 좀 바꿀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변호사님,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왜 이런 사태, 그러니까 이렇게 외인사를 병사로 둔갑시킨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건 이제 그 사실관계를 취재했거나 예. 사실관계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까지 나온 근거를 갖고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 당시 이제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불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이제 그런 그 병사 기재된 사망 진단서였는데 사실 왜 그 백선환 교수가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알 길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면 사실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전제가 됐었던 민중총궐 집회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추론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어쨌건 좀 법원에서 이제 좀 밝혀지기를 좀 법원이라든지 좀 검찰에서 수사를 좀 밝혀지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공의가 용기를 내서 윤리위원회 참석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사인 변경도 받아들였는데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서울대에서 윤리위원회 소집을 하는 데까지는 어쨌든 제대로 간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제 예. 이런 윤리위원회가 기존부터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예. 특히나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전문가의 말은 굉장히 무겁고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문가의 신뢰가 깨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이제 국내 유명 병원, 유수의 병원의 어떤 신뢰가 최고 신뢰의 병원이죠. 그렇죠. 예, 예.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게 새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저도 듣긴 했습니다. 예. 듣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위원회에서 이제 신경외과에다 질의도 하고 이제 백선호 교수라든지 해당 전공의를 불러서 이제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거쳐서 이번 사망 진단서 정정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발단은 이제 어쨌건 이제 가족분들께서 이제 또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서울대 병원과 백선아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또 일을 하게 됐다라고 또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예. 부원장이. 예. 당시 레지던트였었죠. 이제 전공의가 된 분인데 예. 사망 진단서 외 의무 기록지에 한 줄 글을 남겼어요. 내가 지금 병사라고 쓰지만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라 교수와 상의한 것이다. 그렇죠. 예. 라고 하면서 실마리를 끝까지 남겨두고. 예,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무거운 법률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단서는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나 이제 의료인 외에는 아무도 그거를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할 권한이 없고 특히나 이제 진단서를 작성한 권한에는 또 무거운 책임이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그 전공의 분은 반드시 이게 약간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가 될 것임을 예견을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재를 해두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충경님, 올해 수사의 경험에 따르면 나는 외인사라고 쓰고 싶지만 나를 지도하고 있는 교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내용을? 글쎄요, 이해가 사실은 안 되죠. 그 당시에 그 전문의라고 하는 분도 조금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그 사람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고, 이것을 잘못 기재하면서 어떤 파문이 일어날 건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겼거든요. 버텼어야죠. 오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오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의대의 수직적 관계, 이런 걸 보면, 레지던트의 입장이었는데, 지도교수의 얘기를 거역하기엔 대단히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그 지도교수의 뜻을 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 그 경찰 내부도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예. 겁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이 거의 사실상 그 의사를 거역하기 어려운 그런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 레지던트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버텼어야 된다, 본인이. 외인사라고? 예. 그거는 다른 압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중대한 정말 국가적으로도 정말 큰 파원이 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외부의 압력, 교수의 압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꾼다면은 앞으로 이분은 자신과의 어떤 신상이, 그러니까 그분이 거역하지 못한다는 건 자신의 신상이나 자신의 인사에 불이익일 겁니다. 아니, 의사 자격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그거 가지고 의사의 자격까지 안 준다는 거는 조금 좀, 그럴까요? 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선아 교수의 또 그 스승이죠. 이윤성 교수인가요? 예, 예. 그분이 같이 기자회견하면서 백선아 교수가 발표한 데 옆에서 고개를 좌우로 저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이 아주 인상적으로 오래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럼 그런 앞뒤 전후 맥락만 보면 이것은 분명히 백선아 교수가 무언가 본인의 뜻과는 다른 제3의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까?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도 그랬죠, 분명히. 그 자기가 끊는다면은 그 외인사로 한다고. 예, 명확하게 이윤성 교수가 외인사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변호사님, 예. 이제 어떻게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제 수사를 예. 계속 하라고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의 초점은? 예, 수사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이제 백남기 어르신께서 이렇게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하시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예. 지금 사실 백남기 어르신이 어떻게 물대포를 맞았는지 그리고 그 물대포로 인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는 이미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물대포를 왜 백남기 어르신께 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백남기 어르신에게 쏜 물대포를 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물대포를 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예, 그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부과해서 이제 도대체 경찰이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집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예, 관리를 했는지 아까 총경님이 말씀하셨던 예. 그 대응 회의를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해당 집회를 관리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밝혀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 진단서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백선화 교수가 왜 이런 병사가 기재된 사망 진단서 작성했는지 사실 이게 단순히 그 외인사 병사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선화 교수가 지시해서 그 전공 그 레지던트 분이 쓰셨던 사망 진단서는 사실 법령과 시행령에도 위반하는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점을 이제 소장에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사실 통계법상에 이제 그 한국 표준 이제 질병 사망 분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류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제 사망의 원인이라든지 질병명을 써야 되는데 사실 심폐정지라는 것은 사망을 하면은 그냥 일어나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양식,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상태인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과정인 상태입니다. 거죠. 예. 상태. 누구나 사망을 하면 심폐정지가 되거든요. 뇌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사실 그런 굉장히 명백한 것을 예. 굉장히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말을 하면서까지 사인으로 기재한 것은 도대체 굉장히 그분은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 총경님, 해와수에서 왜 오병희 병원장에게 전화했는지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해양경찰서에다 연락을 했고 그렇죠. 그 누군가는 누군지 반드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아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집회 시위는 무조건 나쁜 것. 그리고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마 이게 큰 그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거의 이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 그 대단히 그걸 이제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가령 국정원 댓글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뢰를 하려니까 못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해경 수사에서 해경이 이제 과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 만들고 수사의 개입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못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같은 맥락에서 이 그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정부의 국가의 과실로 국가의 어떤 폭력이나 잘못된 대처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것이다.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한쪽으로 아마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려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 한 발 더 나가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2009년도에 일어난 예. 용산 철거민 대참사 예. 재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그것도 분명히 저도 필요성 분명히 느낍니다. 예. 그렇게 무리한 어떤 지시를 누가 했는지. 국가 권력의 과도한 폭력성 지난 9년 동안 다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이제 올해 11월 14일이 되면 2주기가 됩니다. 벌써 2주기입니다.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2년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권이 교체돼서 병사에서 외인사로 사망의 원인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1월 14일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17년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11월 14일을 목표로 박근혜 대통령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시하려고 했던 탄생 100주년. 올해 11월 14일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은 묻습니다. 당신들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할 것이냐 아니면 길거리에서 쓰러진 평생 농민운동을 한 백남기 어르신을 추모할 것인가. 역사는 11월 14일 어느 쪽으로 갈지 부검을 해서 그 죽음과 별로 관계가 없어도 그분의
뭐 가지고 있던 평소에 지병이라든가 질환이 나타난다면은 이런 쪽으로 그 질환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또 왜곡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검을 한다고 하는 거는 죽음의 원인, 예. 그러니까 외인사라고 하는 죽음의 원인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관이 범인을 예. 검거하다가 피격당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사망에 이르렀는데 엉뚱한 이유를 대면서 병사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병사라고 진단서에 적혔다는 이유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 사람은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못 해주겠다든가 연금을 못 주겠다 한다면 예. 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경찰과 일촉즉발의 상황이 몇 번씩 반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때 상황도 어찌 보면 촛불이 막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후에 나왔는데, 박근혜 국정농단하고 사건이 겹쳐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경찰이 강제로, 부검 집행을 했을까요? 아마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유가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부검영장을 가지고 그걸 집행하려고 강제했을 때 오는 그 부작용 혹은 역풍이 만만치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을 부분은 네. 왜 부검을 그러면 하자는데 부검을 하면 더 정확한 그 사망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라고 그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얘기를 했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양측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대 병원에 사망 진단서가 이미 나왔는데 그것을 병사라고 처리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서울대 병원의 어떤 조치나 아니면 행동에 신뢰를 할 수 없다. 경찰 측의 조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검을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결과도 사실은 신뢰를 주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문제는 서울대 병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사망 진단의 원인을 바꾼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개연성은 있고 아하.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의 문제로 좀 서울대 병원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권의 차원의 문제에서 신뢰 차원을 묘하게 물타기를 하시네. 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이제 그 부분은 이게 과연 정권 차원의 문제였는지 아닌지는 예.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하다 사과를 하는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아, 경찰이 먼저 사과를 했나요? 오늘 사과 발표를 했죠. 어허. 오늘 한 겁니다. 네. 사건은 이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가 집회에 참여했다가 살수차에 물대포를 맞고 11월 14일 아닌가요? 14일입니다. 네, 14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11월 14일. 11월 14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는데 백남기 씨가 2016년 9월 25일 날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예. 사망한 이후에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사망 진단서에 당시 백선아 교수 명의로 예.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는 진단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고 계속 갑론을박 논란과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예. 결국 서울대 의대는 의료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병사가 아니라 물 대표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리고 외인사로 진단서를 변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오늘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게 되게 이르렀습니다. 네. 그럼 경찰청장이 사과하기 직전에 서울대 측에서 네. 9개월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외인사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9개월이 아니고요. 정확히 예. 얘기하면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료법 소송을 제기했고 예. 그 소송에 따라서 서울대 의대 측에서는 윤리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고 발표한 것은 지난 6월 13일이었습니다. 6월 13일. 네, 그렇습니다. 외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6월 13일.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이게 듣는 분들은 우리는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외인사, 병사
사실 뭐 쉬운 말은 아니에요. 예. 얼핏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 외인사, 병사 그 차이를 좀 구분해 주시죠. 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외인사는 이제 기존 질병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런 예. 것이 이제 외인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인이 장면에서는 외인사라고 외부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물대포를 맞은 충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사라 하면 병사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백선환 교수가 주장을 했던 것은 이제 이제 백남기 농민 이제 돌아 사망할 때 이제 그 급성 심부전이 이제 왔었는데 예. 그 급성 심부전은 이제 유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해서 이제 발병한 것이고 그 급성 심부전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병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서울대 병원이 설립된 이후 사망 진단서를 변경한 것이 이번 처음이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야. 서울대병원 훌륭한 일을 했네요. 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진단서라는 것은 예. 이제 의료법상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이제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은 이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렇게 말했다가 자세히 생각해보니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유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 9개월 만에 사망 원인을 번복하고 죄송하다 사과했는데요. 왜 이 시점일까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서울대병원 측은 아니라고 하지만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양해 말씀 구하는데요.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진행하는 와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기침하고 있으면 대신 진행하세요. 예, 근데 기침하시니까 허스키한 목소리도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에서 저를 비판할 때는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바꾼 건가요? 예를 들면 비판할 일이 있다. 그러면 예. 비판받는 것은 뭐 당연할 거고 칭찬할 일이 있다. 그럼 칭찬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감기 걸린 걸 칭찬하는 건 계속 걸려 있어라. 아니 저 감기로 인한 것이지만 목소리가 예. 허스키해서 좋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송아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가 백남기 어르신 사망 사건인데요. 특별히 관련이 되어 있으신가요? 예, 그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민변. 예, 민변에서 이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제 이 사건에 변호단을 구성을 하고 이제 각종 법률 대리 자문 업무 등의 이제 각종 업무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민변 안에 지금 변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 예. 10여 명의 회원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변호단의 간사를 맡고 간사. 있고요. 예, 예. 맞습니다. 변호인도 꾸려진 위원회나 혹은 이름은 뭔가요? 저는 고 백남기 농민 변호단 뭐 이렇게 정식 명칭을 쓰고 변호단? 있습니다. 예. 대표는 누구예요? 지금 이정혜 지금 변호사님께서 예, 지금 단장으로 계시고요. 단장으로 계시고 송아람 변호사님은 예, 저는 간사를 맡고 간사. 있어요. 예. 그리고 장강신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 총경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총경이면 경찰서장인가요? 예, 저희 부친께서도 경찰 출신이니까 우린 경우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은 3.15 부정선거가 나고 그때 공무원들 대거 잘릴 때 그때 옷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억 속으로 지금 타계하신 지 한 20년 됐고요. 그래도 경우의 가족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경찰이어서 제가 3번 체포됐습니다. 경호회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경호 회장도 바뀌셨습니다. 아, 그래요?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막 경호 회장도 바뀌는 바뀌시더라고요. 예. 자, 김 기자님 어떻게 네. 된 사건이죠? 네, 그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이 1년 7개월 만에 진심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까지 뭐 진단서의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르러서 이런 이제 정정, 뭐 수정이 예. 이제 처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총경님. 예. 당시에 그것을 그 병사라고 했을 때 국민적 논란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예. 문제제기도 많았고 상식적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보고 제가 입장 받고 한번 그 경찰관들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가령 병사와 외인사 논란.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외인사인데 병사라는 건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고. 자, 우리 경찰로 만약에 와서 경찰관이, 현장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피습을 당해서 예. 이제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러다가 합병증이 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예. 무슨 자, 그럼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합병증 와서. 예. 당연히 합병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런 예. 중한 어떤 타격을 받고 나면. 자, 그러면 그걸 만약에 이거는 외인사가 아니라 나중에 원인이 된 병 때문에 죽었다고 병사로 끊어주고 그 병사라고 주장을 해서 그 병사 진단서를 가지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가서 가령 국가유공자 등록하려 하니까 이건 병사로 죽었는데 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줄 수 있냐, 우리 못 해주겠다 한다면은 경찰관 속은 어떻게 했느냐, 아마 경찰관 내부에서 난리가 날 거다. 아하. 이건 말이 안 되는 아, 거예요. 그 현직 경찰들에게 그 역으로 여쭤보신 거예요? 아니죠.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설명하라고 페이스북 경찰 인권센터를 제가 운영을 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런 주장을 했더니 다 동의하는 거죠. 뭐 물론 그 경찰관이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뭐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 경찰관이 죽음을 명확하게 한다고 그 경찰관을 부검까지 하겠다고 덤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거를. 예.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요. 백남기 어르신이 광화문에서 쓰러졌고 11월 14일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에 해화경찰서에서 예. 병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예. 병원장은 등산 중이던 백선아 교수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처리해라 라는 지시 받고 밤 10시쯤에 왔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고가 났다고 한다. 물론 이제 민중 총궐기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이 있었지만 해화경찰서에서 병원장에게 전화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대단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이라고 할 것 없이 경찰관이 의사를 바꾸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를 그거는- 바꾸라고 했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 예. 병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언가 예, 조치를 부탁하면서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은 그 해화경찰서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 해화경찰서는 거의 전달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하. 의사결정은 그보다 상위 그룹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지. 예. 해화경찰서 실무진에서 병원장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 해화경찰서장이 연락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어디론가부터 윗선에서 상부에서부터 연락을 받고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경찰서장을 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왔다 하면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병원 측에다 맡겨놓겠죠. 당연한 겁니다. 송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변호사분들도 그건 한 1년 6개월 동안 예. 그 2년 가까이를 함께 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연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예. 가족들도 중간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1년 그 9월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돌아가실 때예요. 예, 그러니까 11월 14일서부터 예. 그 1년 가까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이미 그 백남기 어르신께서는 이제 사건 발생 당일에 예. 이제 그 서울대 병원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사실상 수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미 구두 소견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생 가능성이 없으시다. 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들었던 상황인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가족분들은 이제 급하게 이제 오셔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백선호 교수가 와서 이제 그래도 한번 수술을 해보자라는 급한 몇 시가 넘은 시간 아니에요? 예, 매우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하. 근데 또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쨌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위기에 처했는데 어쨌건 수술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예, 심정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된 상황이었고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그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실 당시까지 2016년 9월 25일까지 의식을 회복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이제 의식을 회복하시지 못한 채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그동안 쭉 이제 입원해 계셨던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총경님, 이게 그때 돌아가실 당시 상황도
유해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운동 단체들 일반 시민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경찰 병력이 서울대병원을 싸고 예. 그리고 왜 그 유해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얘기했나요? 부검을 하겠다 그랬나요? 부검을 하겠다고 했던 거죠. 가족들은 부검을 원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부검이라는 있을 수가 게- 있죠? 가족들이 그러니까요. 원치 않는데. 뭐 가족 원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형사법적으로 부검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부검을 할수 있다. 예, 그런데 아하. 그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민변도 그렇고 그 유족들도 그렇고 극구 반대인 거죠. 가령